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머니 식스입니다. 자, 어린이날 휴일을 우리는 지나갔고 뉴욕 시장은 그 사이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의 호조와 기술주들의 조금 약세,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S&P 500 지수와 함께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어제 뉴욕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와 소재 섹터가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구리 가격이 10년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이고 이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와 소재 섹터 함께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었고요. 금융 섹터도 역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 유틸리티와 부동산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빵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애플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0.4%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섹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과 코노코필립스도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날 휴장으로 시장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성장주들의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연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언급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이 일단은 시장에는 먹혀들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옐런 재무장관이 당연한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과열에 대한 우려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미리 좀 언급함으로써 파월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마 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 해석하고 있었고요. 시장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현지 시간으로 5일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WTO에 지식재산권을 바로 등록하지 않고 면제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의 이 백신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코로나19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이자 백신을 제조하는 파이자라든지 모더나의 주가는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이자의 주가는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더나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가 6% 넘게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오늘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간 고용 조사업체 ADP의 4월 민간 고용이
74만 2천 건 증가했다라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80만 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속도가 붙은 이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확연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IHS 4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최종치가 64.7로 확인이 됐는데 전월 확정치 60.4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지표가 수집된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확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경제 지표 역시 좋다. 서비스업 쪽에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SM 4월 서비스업 PMI도 역시 62.7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11개월 연속 확정세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서비스업 쪽의 경기 지표 개선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아마 코인 시장을 확연하게 들여다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휴일 동안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 도지코인이 무려 14,000%가 증가하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지코인의 상승세,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SNL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이다. 이 일자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일에 출연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또다시 도지코인에 대한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많은 다른 거래소들도 도지코인을 상장시키면서 거래 목록에 추가하는 것도 이런 과열의 양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도지코인의 랠리에 낙오될 수 있다. 이 포모 증후군도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1달러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적은 상황인데 도지코인은 뭐 가볍게 매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볍게 매수해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역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지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와 뉴욕과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도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자세한 마감 상황을 최효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유로존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로존 기업들의 4월 성장률은 지난 9개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이 간밤에는 원자재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뚜렷한 지표에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부문들 그리고 경제 지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선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너럴모터스입니다. 호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이 매출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EPS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일단 EPS는 전망치가 1.04달러였는데 2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25달러의 EPS로 집계가 됐고요. 일단 반도체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또 장중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GM이 올해 말 소비자들에게 자율주의 행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다시 한번 크게 힘받았습니다. GM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인데요. 이 펠로톤이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이 팬데믹 수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러닝머신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아동들이 깔리거나 좀 걸렸다라는 보고가 있으면서 이 시장에서는 14%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부 측에서는 이 펠로톤의 이 트레드밀을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전액 환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4%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EPS가 예상치가 8센트였는데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2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순손실도 1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여행 규제로 인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힐튼 월드와이드의 주가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10% 상승할 때 15%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약해지면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인데요. 리프트와 우버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실적을 내놓았는데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손실이 1억 8,8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4분기에는 순손실이 9억 달러였습니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사업부 매출 증대로 매출이 크게 증대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버이츠가 배달 스타트업인 고퍼프의 제품을 배달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함께 연결해서 이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 지난주 어린이날, 어제 어린이날 우리는 연휴인데 거기에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혼조세로 출발했다가 일단은 거의 부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 S&P 500도 지금 하락하는 조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재, 금융주 등이 일단 상승했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유틸리티 쪽 부문은 상당히 많이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원래는 연준에서 해야 될 얘기를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일단 해명을 해놨고 어느 정도 반락은 하긴 했지만은 일단 전체 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조금씩 내놓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휴장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그 영향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그 영향 이외에도 또 공매도의 숏 커버링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 가지고 USTR 그러니까 미 그 무역 대표부에서 그 지식재산권 정확히 하면 IP라 그러죠. IP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웨이버를 해주자라는 이런 얘기를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RO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백신 생산하고 이런 공급 관련주들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백신 때문에 공급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들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밸런스를 잡게 됨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네. 잘 쉬었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네. 또 새벽에는 일어나서 또 이거 챙겨보려고 또 이제 지인들한테도 한두 번 전화하고 옐렌. 네, 옐렌財務장관의 이 갑자기 깜짝 발언은 뭡니까 이거? 근데요, 제가 보니까 자 이제 그 현지의 얘기는 제네 옐렌이 네. 의도적으로 얘기했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의도적으로 얘기했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넷 옐런의 책상 위에 어떤 서류가 있냐?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얘기는 어떤 무슨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시사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인터뷰 했는데 자리였어요. 제가 보기에 낚인 것 같아요. 기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네. 굉장히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제넷 옐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거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끝나자마자 막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주워 담는 그런 부분들이 갔는데 사실 뭐 FOMC 회의가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지난주에 하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좀 과하게 나간 부분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때 5조 3천을 썼고 5조 3천억 달러를 썼고 지금 4조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네.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일단은 제네 옐런이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누가 뭐 옆에서 이제 지원 사격들을 하냐면요. 연준이 12개 지방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총재들이 나와서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뉴욕의 윌리엄스 총재는 뭐 바로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3월 달에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4.2% 했는데 지난 뭐 3주 전에는 이게 6%로 올라가지 않았냐. 지금은 7%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빠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윌리엄스 총재는 뭐라냐면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2%를 지속적으로 넘다가 내년께에 아마 2.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금리 인상은 없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달라스의 카플란 총재도 뭐라 그랬냐면 통화 과잉이 있고 시장이 불균형되지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런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테이퍼링을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엇갈린 얘기를 도는데 결국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듯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게 뭐 분석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보다는 계속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증시의 뭐 굉장한 폭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방어하는 듯한 내용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있는데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어제였죠. 우리 미국 시간으로 어제 4일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옐런 연준 의장 시절을 뭐 착각한 건 아닌가 싶은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뭐 연준 다른 이사들의 이야기, 다른 지역 총재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보스턴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 일시적일 것이다. 시카고 그렇죠.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고조의 가능성 희박하다. 뭐 샌프란시스코 연흥 총재도 연준 목표 멀었다. 정상화 논의할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옐런 재무장관의 말 다음에 진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것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에 뭐 공매도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그래도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사실 뭐 GDP로 따지면 세계 10위고 그렇죠. 시총으로만 따지더라도 13위예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루에 뭐 이 거래량 보면요. 네. 세계 4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 개 시장으로 나눴습니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그다음에 프론티어 시장을 하는데 우리가 신흥 시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 MSCI에서만 신흥 시장에 들어가 있고 다우나 S&P 그다음에 FTSE에서는 사실 지금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빠져 있습니다. 괜히 여기가 굉장히 지금 뭐 엄격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6월 달에 연례적으로 네. 이 전체를 바꿉니다. 지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4천도 가능한 코스피 4천이요? 예, 왜냐하면요 MSCI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럼 한국 걸 사줘야 돼요. 그럼 한국에 어느 정도가 대금이 들어오면 61조 정도가 대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다면 주가는 27.5%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4천을 가볍게 넘고 일단 목표는 제가 보기에 후지산입니다. 3,776을 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FTSE의 그 기준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더 넘치고 남게 지금 조건이 됐거든요. 거기 네네.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일단은 28억 달러 시총 5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있고요. 그다음에 GNI가 세계 상위권대 125%는 돼야 되는데 우리 3년 이상 그걸 하고 있거든요. 충분한데도 뭐 이런저런 얘기 영어 공시가 잘 안 되느니 뭐 배당이 안 되느니 그래서 전경련과 여러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뭐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MSCI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나라하고 충분히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6월 달에 이것이 우리가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3마리 토끼 잡습니다. 네. 신흥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 아까 외국인 자본들 그러니까 특히 기관과 투자자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변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3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우리는 4천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귀추가 아주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우리 시장이 MSCI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따라서 기대 효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금도 더 들어올 수 있고 코스피 4천, 뭐 3천을 뚫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4천 시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결정을 앞으로 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뉴욕과 전 세계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순서인데요. 최영호 고문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금지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스펜션, 이용 금지 처분이요. 페이스북의 재량에 대해서 no limits, 무제한적이고 또 arbitrary, 임의적이고 vague, 모호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페이스북에게는 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페이스북은 within 6 months, 6개월 이내에 이 트럼프의 계정에 대해서 a consistent penalty, 아주 적절한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용 정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고문님, 앵커님, 트럼프 이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네, 자,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페이스북도 계시고 계신데 못하고 있는데 뭐 자기가 방송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4년 동안 16,000건의 페이스북을 이제 하다가 이거 못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뭐 폐지될 때 뭐 원인들은 아시겠지만 의회에 무단 진입했을 때 이것을 선동했다는 그런 네. 차원으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것을 끊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운영을 하는데 진짜로 공익적인 그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잣대로 이런 것들을 하느냐, 거기 회의가 어저께 열린 거죠. 열려서 재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보다 페이스북의 감독위원회는 이것을 폐쇄하는 데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 내에서 네. 아주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없다. 그거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계정의 복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큰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압박을 가하는 듯하게 요 회의가 열기 바로 하루 전날 자기 뭐 이 블로그를 이제 열면서 거기 제목이 근사합니다. From the desk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부터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압박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이 페이스북의 이 어떤 이 공개성과 이 전파성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싸움은 계속하고요. 근데 5월 3일 날 이상한 거를 올리셔갖고 뭘 올렸죠? 저번 대선 사기다. 이거 다시 한번 올려갖고 네.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먼저 페이스북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 발언 때문에 증시가 한바탕 요동쳤었죠. 이번에는 연준 측 인사의 발언도 한번 만나보시죠. 자, 미셸 보우만 이사가 지난 새벽 콜로라도 포럼 행사에서 웹캐스트로 한 말입니다. 코로나로부터의 경기 회복은 회복은 all but complete, 거의 완전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2% 타겟, 목표도 거의 충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음 문장도 살펴보실게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요. Will rise this year. 이번 올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거대하고 지속적인 증가는 still appears small. 아직까지 그럴 위험은 좀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옐런과 의견이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미셸 버우만 연준 이사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라서 연준 쪽에서도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같은 자료를 공유한 것 같아요. 무슨 자료냐면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옐런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나쁠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선행 지수가 정점에 달하면 상승률은 바로 낮아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공유가 된 것 같고요.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에 6.4인데 2분기에는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10% 넘습니다. 그러면 정점을 찍는다 말이죠. 근데 GDP가 6% 이상을 상승하면요. 주가 상승률은 4% 미만으로 내려오고요. 만약에 GDP의 성장률이 1% 미만이면은 사실 주가 상승률은 16%까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요. 특히 지금 이 배경에는 PMI 아까 두 개를 해주셨지만 PMI가 최상치에 지금 왔거든요. 최상위에 지금 와 있는데 이렇다면 주가는 평균적으로 0.9%를 넘지 않는 상승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모든 미국의 지금 간판인 증시가 동력을 잃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뭐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연준의 관계자들이 나온 것은 시장이 금리 인상 또는 이 주가 상승률의 하락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지금 주는 벌어주는 선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Everything Screams Inflation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라서 더 출렁거리고 있는 시장의 양상을 저희가 쉬는 동안 지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도지코인 관련한 발언입니다. 어제 증시가 쉬어갔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들썩였는데요. 이 도지코인 광풍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이자 CEO인 노보그라치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시스템에 대한 a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라면서 people are unhappy, 사람들은 불만족스럽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혁명의 The Whole Spirit, 전체적인 정신을 생각해보면요. There's something pure, 이 도지코인의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순수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도지 파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SNL 출연을 앞두고 더 이같이 도지코인 주가 들썩였던 것 아닌가 싶은데 자, 도지 정말 1,000원까지 갈까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뭐 도지코인이 퓨어하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도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 우리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 아닐까요? 네, 그런 얘기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떤 사실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데 5월 8일 이후에 도지코인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5월 8일 세테나이트 라이브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모든 사람은 거기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예능이죠. 그렇죠. 예, 뭐 도치코인 얘기를 할 부분들은 아닌데 진짜 이런 변동성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암호화폐로 보이시고요. 네. 암호화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관이 하나 서 있는 게 암호화폐보다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이 향후에 암호화폐를 대신하는 화폐로 나설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계셔야 네.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이 행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영우 고문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 두 가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인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오늘 올라갈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수혜주 바로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좀 쉴 수 있다. 단가 관리 그리고 재무구조 확충이 필요한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좀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과연 오늘 현대일렉트릭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현대일렉트릭의 그러면 상승 모멘텀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서 앵커님이 일단 잘 말씀해 주셨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죠. 네. 이쪽에 따라서 이제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라고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그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2030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대 그리고 또 풍력은 8%대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생산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제 보관하거나 이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말로 뭐 송전, 그것도 배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배전 같은 규모를 봤었을 때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신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게다가 또 송전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2030년까지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빠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신설과 교체 모두 다 만만치 않게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하는 일이 이 발전에서부터 송전 그리고 배전 그리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력의 모든 공급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한국판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반월에 시와 스마트 산단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네네. 근데 전혀 부각이 안 돼 있죠. 그러게요. 그런 관점 쪽에서 현대중공업 집단 속에 소속이 돼 있는데 선박용 배전반 그리고 배전 변압기, 선박용 회전기라고 하는 선박용 발전기나 전동기 이쪽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40년간 또 달인이네요. 40년간 조선 빅4에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제 부각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실적의 턴어라운드죠. 지난 2018년도부터 힘들었습니다. 네. 적자가 계속됐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저가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해소되고 신규 수주에 대한 수익성 관리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5억으로 한 300%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한 1,000억대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관점 쪽에서 시총 8,0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일단은 뭐 조선의 전기 배전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지금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또 현대일렉트릭 우리가 상승할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가 관리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죠.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커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 눈높이만큼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수주를 하되 단가는 인하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제 재무 구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실적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240%대, 유보율이 280%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부채를 줄이고 다시 현금을 쌓아서 추가적인 R&D나 어떤 여러 가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숙제들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의 모멘텀은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큰 수익을 주면서 재무구조 확충에도 힘을 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조선업종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송배전 관련된 그런 이제 게 이제 하고 전기차 관련 부분이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련도로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의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생각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께 현대일렉트릭 한마디 정리를 한 줄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은 실적 부진 털고 고. 짧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맞춰갈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움직일 만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네. 네, 이쪽 같은 경우도 태양광 모듈 그리고 또 인버터나 ESS 시스템을 같이 하는 업종인데 네. 이쪽으로 봤을 때 동반적으로 수주를 같이 하거나 거기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동반해서 오늘 또 서브 종목을 같은 그룹 계열사 내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김민수 대표의 말처럼 올라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임순재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캠트로닉스를 올려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이다. 재무적인 문제가 역시 캠트로닉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캠트로닉스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임순재 대표께서 가지고 오신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의 좋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캠트로닉스 하면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무선 충전 관련된 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스마트폰에 이제 무선 충전 쪽을 이제 제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그 별도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전용품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그다음에 케미칼,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갖고 나온 그 제가 이제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오늘 그 저희 쉬는 동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이제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ITS를 그 기술 표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술 표준을 CV2X라는 기술을 채택하기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 기술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5G죠. LTE나 5G 같은 이제 통신망을 이용한 그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V2X 관련된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DSRC라는 방식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CV2X라는 이제 그 LTE나 5G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나 아마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게 DSRC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CV2X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방식으로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이제 CV2X 방식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V2
V2X 방식이 확정이 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관련 자동차 같은 경우에 다시 V2X 관련된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CV2X 기술을 한 이유가 이제 향후의 성장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직 계속 발전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특히 5G나 6G 같은 경우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기술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 V2X 같은 경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통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관련된 통신,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교통 주체 간에 좀 그러니까 교통 안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마련하는 네.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CV2X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련된 설계 그다음에 생산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2V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S 관련된 이제 용역을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024년까지 한 고속도로 4,000km 정도 이제 깔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까지는 대부분의 도로에 이런 이제 신형 CITX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CV2X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쪽으로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관련된 이 컴트로닉스의 기술력이 아마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CV2X 기술을 우리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가 미국에서 이제 CV2X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어제 쉬고 나서 캠트로닉스에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또 차트를 보니까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랐다가 막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 실적이 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하향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계열사 이제 워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만든 NFC 관련된 이제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삼성전기의 와이파이 사업보다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비용이 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하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은 했지만 지금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투자한 부분이 일단 지금 손실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CITS에 관련돼서 이제 상반기서부터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 한 해에도 매출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이상 매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트로닉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실적이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 말씀해 주신 이런 모멘텀들을 받으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김유수 대표님은 캠트로닉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나왔던 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관련주들 찾는 쪽에서 보던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회사의 큰 쪽으로 차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약간 일단 테마주 쪽으로는 엮일 수 있어도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패턴은 조금 더 좀 힘을 내야 그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이슈를 받아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조금 더 봐야겠다. 이 자율주행 쪽의 사업 부분의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의 이 캠트로닉스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자율주행 차는 가까운 미래다.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다.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이 기술력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알겠습니다. 관련 인프라가 꼭 깔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올 상반기
그러니까 올 이제 6월 한 7월서부터 아마 그 정부에서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캠트로닉스 자율주행차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뭐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캠트로닉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짝 가볍게 오늘 또 어제 쉬고 왔으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출발을 할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간단하게 또 두 분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게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쉬는 사이에 옐런 재무장관이 또 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은 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그만큼 커진 만큼 오늘 장 초반에 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은 또다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수재 대표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일단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변동성 내에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아마 움직임을 좀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공매도에 좀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 오늘 시장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비하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